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고요. 한낮에는 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만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이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모레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이후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요.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개회식 개최지를 두고서 강릉과 평창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1일이죠. 조직위원회가 강릉과 평창에서 공동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행사가 사실상 강릉에서 열리는 것이고 이 평창 지역은 들러리가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시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스마트 CCTV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이 가상현실 기기로 이 박물관 관람을 즐길 수 있는 영월 미디어 기자 온라인 박물관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2월 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국의 가금 농장과 야생 조리에서 고병원성 조리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산되면서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20일까지 도내 오리와 산란기 농장을 대상으로 이 농장이나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해서 소독 실시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산란 가금류 취급 농장의 알 상하차 시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7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진협의회 의원들은 강원도 내 국회의원과 경제사회단체장, 학계, 언론계 관계자, 출장 인사 등 30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여론 조성과 입법 과정 협력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덕구 의원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공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중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선량 폐CT 검사를 받은 강원도 내 학교 급식 종사자 1,750여 명 가운데 1.2%에 해당되는 21명이 폐암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평균 1.01%에 비해서 0.19%포인트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양성 결절이 발견된 종사자도 523명으로 29%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개회식 개최지를 두고 강릉과 평창이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지난 1일이죠. 조직위원회가 강릉 평창 공동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창 지역의 반발은 더욱더 커지고 있네요. 오늘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장 연결해서요. 이 평창군 입장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평창군의 심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2024년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 이렇게 4개 지역에서 열립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개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최지 여부를 두고서 강릉과 평창에 좀 계속해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좀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었고요. 그리고 지난 1일 조직위원회가 이 강릉과 평창에서 공동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좀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평창과 강릉에서 개회식을 공동 개최한다는 조삼모사식의 부당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을 평창과 강릉에서 이원으로 개최한다는 겁니다. 네. 평창에서는 문화 행사를 하고 또 강릉에서는 개회식을 진행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눈 가리고 왕하는 시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실 개회식이라고 한다면은 뭐 선수단 입장부터 시작해서 성화, 점화 또 이제 중요 인사들의 참석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현재 조직위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편중돼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꼭 강릉에서 해야 된다는 그렇게 편중을 한 거고요. 네. 사실은 행사에 편의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는 하는데 네. 정말 이동 편의를 본다면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강릉보다는 대관령이 더 가깝게 돼 있어요. 그리고 IC 기준으로 봐도 강릉 IC에서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보다는 대관령 IC에서 대관령 평창돔이 훨씬 더 가깝고 또 교통 흐름 또한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위에서는 그 접근성, 편의성을 두고서 이 강릉에 비중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명분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 내려진 걸까요? 이게 이제 사실 해법은 찾기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악화된 거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사업인 만큼 이 대회는 당연히 명칭이 2024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명명됐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강원 도민의 화합 차원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오히려 우리 지자체 간의 화합은 되지 않고 분열만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번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조직위원회가 결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서 개폐식 장소를 평창으로 선정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일이죠. 이미 그 평창군 의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이군요. 또 이제 그 지역 단체들 번영회 또 의회도 역시 이제 참여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발표와 관련된 이 성명서를 오늘 또 이제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포함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12월 1일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우리 의원들하고 국민들이 다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 평촌에서는 공동개최라는 조직위원회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아주 강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입장문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수치심과 모욕감까지 들었는데 우리는 개식 장소 선정되기까지 3번의 건의문과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 평창 국민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개최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이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 관련한 모든 행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또 반대 집회는 물론 향후 시설되는 동계 개최에도 모든 것을 보이콧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우리가 행동으로도 강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성명서를 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면 보이콧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이제 좀 수습이 돼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전액 또 삭감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 직접적인 예산은 우리 근회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자원봉사나 이런 홍보 쪽으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내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면 삭감이나
반대해서 의지를 표명하려고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그 평창 지역에서 개최 장소는 이 평창돔으로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번 대회를 위해서 이제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사실 평창돔은 원래 용평돔으로 불리우면서 사실 용평 리조트의 재산이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인수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시를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받아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인수를 받아서 60억 플러스 한 3, 40억 들어서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100억의 예산이 사실은 날아가는 게 돼서 우리 군민은 아직은 활용 방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개최 일정까지도 불투명해진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겠군요. 심각하게 문제로 남아 있죠. 이게. 예. 그리고 이 국내외 동계 스포츠 대회를 전면 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국내 대회는 사실 이제 또 동계체전 같은 경우 설상 경기는 항상 평창에서 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제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은 향후에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 사태를 만드는 조직이나 체육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죠. 우리 국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봤는데 이게 무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심정은 우리 국민이나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아까도 이제 여쭤봤습니다만은 이제 관련 기관 단체들이 오늘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입장문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어떻게 좀 이 부분을 다룰지 좀 계획도 역시 오늘 또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좀 미리 말씀해 주시죠. 향후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차원은 이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움직이고 또 우리 평창원 본회의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를 통해서 모든 행동 강령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야 5만여 국민의 자존심을 모처럼 밟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는 붕업 행사라든가 대회 홍보 또 자원봉사에 참여 등 우리는 이 대회에서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제 반대 집회와 집단 행동도 전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위원 개식 장소 선정이 정말 상징적이고 당연한 건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과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사태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또 강원도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이 좀 전달된 게 없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입장이 전달된 건 없고요. 그냥 조직위 차원에서 저희들도 보도 자료에 일일에 이제 한 기자회견 내용 그대로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에서 이런 세계적인 또 축제 또 이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인데 이 축제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갈등의 원인이 되는지 참 답답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좀 변화되는 또 진행 과정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내년 1월부터 지능형 교통체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교차로의 혼잡도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신호주기를 도출하고요. 또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원주시가 첨단 교통사업을 이제 도입을 한다는 것인데 진행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 일개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주시는 올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이 지능형 교통체계는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집되는 정보를 통해서 교통 신호 체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정 구간에 교통량이 많은 게 감지되면 해당 구간의 신호를 늘리는 식으로 실시간으로 교통 시스템을 조절하는데요. 차량 속도와 차량 대수, 차종 분류를 수집하는 영상 검지기와 또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교통관제 CCTV, 그리고 도로 전광판 등이 활용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부건로와 강변로 같은 도로 20km 구간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또 주요 도로에 교통관제 CCTV와 스마트 교차로, 신호 제어기, 그리고 도로 전광판을 더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도심지 교통 정체 구간이나 교차로의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주시 김치연 도로교통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교통 정체 구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9월에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ITS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3년도 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8억 원, 도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도로에 수집된 교통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신호체계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 도로 상황 훨씬 더 이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인 이 지능형 교통체계 일명 ITS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으로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원주시가 선정이 됐고 벌써 내년 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8억 원과 도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올해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요. 원주시는 앞으로도 첨단 교통도시를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광역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영 중인데요. 원주시도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게 되면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기반 시설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 이 시스템 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 주요 교차로 95개소에 교통관제 CCTV가 운영 중인데요.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 중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주시로 개인 영상 정보 열람을 신청하면 이 CCTV를 통해서 사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 구축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에서는 버스 정보뿐만 아니라 시정 소식과 정책 홍보 같은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 중인데요. 함께 참고하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치현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은 국토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서 원주시에서는 2015년 10년 단위의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기반하여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ITS 공모 사업에 매년 신청을 하여서 2019년부터 5년 연속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19억 원을 투입하여 원주시 주요 도로의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운영을 최적화 자동화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체계의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또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외에도요. 이 첨단 교통 사업들 또 진행 중인 게 다른 것들도 있죠. 네, 원주시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데요. 현재까지 도심지 위주로 스마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 외곽 지역에도 이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첨단 교통 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관내 교통체계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은 주요 도로 정체나 혼잡 좀 줄어드는데 좀 많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원활한 도로 상황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이 영월 미디어 기자 온라인 박물관을 오픈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박물관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어디서나 박물관에 진열된 전시물들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온라인 박물관 좀 소식 들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그 기존의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그 또 온라인 박물관을 오픈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저희는 2012년 5월 24일 날 그 청소년의 미디어 관련 학습을 위해서 박물관을 개관을 했고요. 네. 이번에 그 온라인상에서 그 전시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일단 그 온라인상에서도 실제 모습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뭐 진열된 전시물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좀 체험 방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그 제2, 제3 전시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각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그 유물들, 특히 이제 기자들이 직접 사용했던 그 카메라라든지 또는 취재 완장, 또는 그때 당시에 검열을 받았던 사진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전시물들을 그 3D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감상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전시장별로 한 30여 점 정도 전시물들이 이제 진열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시물들은 더 많은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검열 시스템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시라면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때 당시에 그 5월 광주항쟁이라든지 또는 네. 6월 민주항쟁 당시에 내렸던 계엄령 하에서의 검열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들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검열이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네? 검열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그때 검열은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 기사 모든 것을 다 검열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시청 그 건물 2층에 계엄사령부에서 담당관들이 나와서 일일이 하나하나 검열을 했죠. 거기서 게재 불가라는 그 항목이 붙으면은 신문에 쓸 수가 없었고요. 특히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은 그 부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부분적으로 삭제를 해서 사용을 해라.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신문 지면에 뭐 군데 정말 내용 없이 백지 상태로 나오는 것이 꽤 있었죠. 예. 저희 방송도 그렇고요. 또 신문도 그렇고 참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과정을 또 이제 다 지나고 또 이제 투쟁을 하면서 조금씩 또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직접 또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스템을 연결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연결을 하면은 그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오픈 기념 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이벤트고요? 또 상품이 주어집니까? 예, 그렇죠. 그 전시장마다 그 전시장에서 이제 그 관심 있는 부분들을 오픈 기념 퀴즈를 만들어서 3개의 봉투에 담긴 퀴즈를 풀면은 우리가 드론으로 사진 찍기 체험이라든지 오늘은 나도 기자라는 일일 체험권을 경품으로 이제 드릴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뜻깊은 시간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품이 상품이 아니고 숙제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아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초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운영 계획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메타버스로 만나는 영월 미디어 기자 온라인 박물관은 강원도에서 2022년도 등록 사립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을 찾는 가족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유물들을 관람을 하고 그 유물을 통해서 진로 체험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물관의 가치는 가장 큰 것이 소통이죠. 가족 간의 소통, 친구들과의 소통,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박물관도 열심히 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통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많고요. 네, 오늘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고요. 12월 5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디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